다음 순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템 제목은 마약 단속 때문 대 직업적 음모론자입니다. 네, 얼마 전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크게 맞붙었던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번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의혹에 대해서 맞붙었는데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의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그리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성과가 있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제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께서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마약 맞는 겁니다. 특수부에 그걸 하기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걸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자, 장동혁 의원님.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네, 김의겸 의원뿐 아니라 이어서 김남국 의원과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으로 우려된다라는 그 반응이었던 건데요. 네. 한 장관 또다시 검수완박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김 의원이 이 사고대책본부를 이 대검에 두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 세월호 등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 이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현재재동상 검찰은 이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이 없다고 반문한 건데요. 이 김 의원이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말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재차 얘기하자 네. 다시금 또 수사권이 없자고 재차 지지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원래도 좀 전투적이긴 한데 네. 어제 모습을 보니까 더 전투적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죠. 지금 이제 야당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마약 단속 때문에 지금 참사를 못 막았다라는 것인데 네.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마약 단속은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확산이 너무나 빨리 돼서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검이나 경찰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현장에 나가 있던 이 마약 담당 형사들 50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약 담당 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137명이 이제 파견됐었는데 그 중에서 50명이 이제 마약 담당 형사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경비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 담당 형사들과 경비 담당 형사는 분명히 서로 임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담당은 사복을 입고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마약 거래를 이제 잡아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비하는 쪽은 이 전체 어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인데 당시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용산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비하는 경찰이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3단 논법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대통령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실은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그래서 이 경찰은 따로 뽑습니다. 대통령실 관자 이 경비는 따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당일날 시내에서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15군데에서 수만 명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천여 명의 기동대가 파견이 됐어요.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시죠? 거기에 민노총, 촛불행동 등등해서 많은 시대들이 갔는데 네. 거기에 경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의원들은 그건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마약하고 지금 뭐 대통령 경비실 때문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경찰 제도를 조금만 알아도 이거는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저는 좀 납득이 어려운 사실 같습니다. 지금 이현종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얘기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각각의 경찰도 이 업무가 파트가 다 다른데 이게 마약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예결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어제 법사위뿐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공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회의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2일 황운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 한 발언이 이런 논란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이제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대대적인 여기에 검거. 집중하다 보면 예. 그리고 여기 뭐 광화문에서 집회 있다고 하는데. 노총도 집회나 무슨 예.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혼잡 상황에서 이런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네, 한동훈 장관 이런 의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했는지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강경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좀 선을 넘었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적했고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다가 정회에 정회를 거듭해 회의가 길어지자 결국 자정을 넘겨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의 정회 끝에 자정이 넘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감 표명을 했다는 건 결국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유감 표명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뭐 네.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건 아닙니다. 이 법무부 측에서도 어제 늦은 시각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네. 예결위가 파행을 겪고 자정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두고 유감 표명을 한 것뿐이지 해당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네. 오시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포함된 음모를 터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목이 된 사람 황운하 의원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황운하 의원 오늘 바로 SNS에 한 네. 장관 공수처에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될 수준의 명백한 아이고. 범죄다 이렇게 네. 비판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 장관이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 검사 출신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그런 그 검찰 조직 문화의 특성상 한 장관이 이 사과하리라는 기대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황운하 의원도 한 장관이 사과하리란 기대는 아예 안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근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랑 지금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는 뭔가 같이 좀 일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일 텐데 계속 좀 척을 지고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예결이 열리고 나면 네. 지금 정부가 국회 협조 내년도 예산은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 그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 가지고 정부 운영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가서 하고 그다음에 막후에서 또는 막전에서 야당과의 원활한 협치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동훈 장관 저기서 저렇게 결기 있게 얘기하는 거 아마 지지층들은 잘했다고 박수 칠 겁니다.
또 그걸 본인이 즐긴다는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의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위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몽리를 부려버린다. 한동훈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 우리 양쪽 다 한번 힘 대 힘으로 해보자라고 나올 경우 어떡하냐. 이런 걸 감안하면 네.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예결위 장소에서 저런 태도는 바람직할 건가. 아마 주위에서 오히려 여당 내에서 질책과 뭔가 한마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환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걸 의식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에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네.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보수당의 보수 쪽의 정당에서 내놓는 후보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곳에서는 한동훈 장관 정도의 뭐 캐릭터를 가진 네. 내놓으면 당선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변신 이걸 위한 지금 디딤돌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 보이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으나 일단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